저희는 법무부 서포터즈 슬기로운입니다. 오늘 저희는 다른 문화권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마약에 대한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약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또 마약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한국 사회에서 마약에 대한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네, 그래서 오늘 게스트를 한번 모셔봤습니다. 그럼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영어영문학과 21.5학번 이승현입니다. 저는 태국에서 태어나서 18년 살다가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외교학과 2학번에 재학 중인 왕유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만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인 부모님에 의해서 어린 시절을 중국에서 보내다 왔어요. 감사합니다. 와.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문화권에 있었을 때 마약에 대한 인식이 어땠는지 혹은 마약을 접해본 경험이 있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태국에 있을 때만 해도 마약이 불법이었는데 제가 한국으로 이사를 오고 나서 합법이 돼가지고 이제 좀 여행객들한테 좀 위험할 수 있긴 한데 그래도 그 가는 식당 그걸 보면은 마약 사인이 있으니까 그걸 잘 보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학교에 다닐 때 밑에 학년 친구들이 이렇게 간식에다가 마약을 넣어서 팔다가 그게 적발이 된 적이 있어가지고 그 모든 학년들을 이제 강당에다가 모아놓고 교육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면 아까 그 가게에 사인이 붙어 있다는 건 여기서 마약을 취급한다는 사인인 건가요? 네. 그런 사연. 그 음식에 마약을? 네. 제가 직접적으로 접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 엄마가 당시 중국에 20대, 30대에 계셨을 때는 되게 많았다고 해요. 실제로 저희 엄마가 회사를 다니던 와중에 알게 된 직장 동료분이 계셨는데 그분과 그분의 사적인 이제 친구분들 그 무리가 전체적으로 그 주사기를 통한 그 마약을 많이 흡입했다고 해요. 그 중에서 이제 너무 과다 투여를 하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 재활원에 들어가가지고 강제적으로 재활을 하신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은 마약이 불법이다 보니까 이렇게 사인을 대놓고 써놓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가게에서. 하지만 실제로 마약 국수라고 불리는 그런 가게들이 꽤 많이 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진짜 마약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보다는 더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그럼 우리도 한번 한국에서 접해본 적 있는지 한번 얘기해볼까요? 사실 저는 주변에서 마약을 접하는 거는 거의 생각도 못 해본 것 같고 저희가 좀 접하는 마약은 미디어를 통해서 영화나 혹은 연예인들이 하는 그런 소식을 접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학생들 사이에서 식욕억제제나 뭐 집중치료제 같은 게 네, 맞아요. 마약성 성분이 많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있어요. 식욕억제제랑 ADHD 치료제가 이제 원래 목적과 다르게 오남용 되면은 일종의 마약처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제 각국에서 마약에 대한 처벌이나 혹은 뭐 제도 관련 제도가 어떻게 좀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아마 나이 제한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보다 좀 개방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국의 경우에는 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단순히 마약을 하는 사람들과 이제 판매를 하거나 유통 쪽으로 가시는 분들 딱 두 분류로 나뉘어요. 10일에서 12일 정도의 구치소 생활을 한 다음 강제적인 재활을 하도록 그 재활원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거기로 들어가서 심리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또 금지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재활을 한다고 해요. 보통 마약이 되게 많은 종류가 있잖아요. 각 마약의 종류마다 그램 혹은 킬로그램으로 기준에 나눠요.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중형에서부터 최고로 사형까지도 갈 수 있게 처벌을 하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외국인, 내국인 가리지 않고 모두 사형으로 집행을 합니다. 강력하게 처벌을 해요.
또 재활센터로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나라랑 좀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도 통보하면 좋은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이 생각하시는 우리나라의 마약에 대한 인식 혹은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지 간단하게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일단 처벌 수위도 높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처벌이 좀 많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제조 판매하는 부분에서도 처벌이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싶고, 중고등학교에서도 그렇고 국민적으로 마약을 하게 된다면 실제로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사람들의 실제 영상이라든지 실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저는 정말 그거 보면서 좀 많이 충격적이었거든요. 우리는 마약을 하면 안 된다, 약간 그런 경각심을 보여주고, 또 마약이 어떻게 생겼는지 대다수의 분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실제 영상들, 그런 실제 참고 자료를 다 가져와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이제 MZ 세대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좀 개인주의 이런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이제 나한테 피해만 안 오면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 소중한 사람들이 마약을 접했을 때 그 사람한테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생각을 하고, 마약에 대해서 공부는 아니고 좀 교육을 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다양한 문화권, 태국, 그리고 중국, 대만 이렇게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한번 마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다양한 문화권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마약에 대한 다양한 소식들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저희 모두 마약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키울 수 있었던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지금까지 법무부 서포터즈 슬기로운이었습니다. 안녕.